연예계는 그야말로 벌집. 연예계 마약 파문 어디까지 확산될까요?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서 다른 유명 연예인도 마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룹 빅뱅의 리더였던 G드래곤 권지용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추가로 다른 연예인의 투약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명 연예인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그룹 빅뱅 출신의 GD 권지용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선균 씨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 이은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로 충격이 채 가시기 전 권 씨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예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시약 검사를 통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파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유흥업소 종업원 A씨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와 E씨가 수차례 통화하고 연락한 내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E씨와 A씨 등 3명이 입건됐고 기업 창업주 손녀와 가수 연습생, 작곡가 등 5명이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 중인 거나 관련 전과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씨의 마약 의혹에 대해 외신들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출연한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휩쓸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G드래곤까지 입건됐다라는 뉴스인데 강력경사 출신의 박선배 변호사님, 좀 충격적인데 사실은 빅뱅의 멤버 중에서 이른바 잡음이 없었던 멤버가 찾기 드물 정도로 지금 돌아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엔 G드래곤인데 인지수사한 겁니까, 경찰이? G드래곤 관련된 혐의는? 이 마약 수사는 수사를 해보면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마약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가 중요한 수사 효초입니다. 즉 자신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람과 관련된 제보를 하거나 자신 외에도 함께 마약을 투약했거나 오히려 자신이 마약류를 제공해 투약을 한 사람을 제보함으로써 자신의 형을 감경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약 수사는 상당한 경로로 가지치기를 해나갑니다. 즉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됐지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그 의혹에 연루되면서 수사가 확장돼 나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 지도층이 찾는다는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나 이선균 씨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도 이 강남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실장의 입에서 나온 이선균 씨 관련 단서가 포착된 것이고 역시나 이 실장 입에서 G드래곤 권지용 씨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된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선균 씨가 드나들던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의 여실장, 29살 A씨, 구속된 그 A씨. 자택에서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라고도 경찰은 보고 있는데 그 똑같은 유흥업소 여실장의 입에서 권지용, G드래곤 얘기도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 지도층 인사 내지는 연예인들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그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G드래곤 씨가 나오게 된 것이고 이 유흥업소 실장은 그 스스로가 여러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된 상황이죠. 물론 이선균 씨를 공갈에 3억 5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의혹으로도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된 만큼 여러 제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G드래곤 씨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름이 나온 상태에서 경찰이 당장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제보를 토대로 이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서로 간의 의사 연락을 취한 메시지, 통화 내역뿐만 아니라 이 각자 피해자들의 핸드폰 내역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뒷받침해 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피의자로 신문에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마 G드래곤 씨와 관련해서는 입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유의미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유의미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근거들을
다수 수집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지드래곤 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연예인들로 의혹이 더 퍼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입니다. 권지용 씨는 2011년 일본에서 마약류의 일종이죠. 대마 혐의를 받아서 검찰 조사 받았지만 초범이었고 마약 성분이 나오긴 했지만 좀 적게 나왔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그럼 이번에 또 만약에 이제 입건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재범으로 되는 겁니까? 네, 대범으로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이 아니죠.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만약 같은 대마를 같은 수준으로 현재 흡입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벌금형에는 충분히 처할 수 있을 만한 사안으로 보이고 네. 재범으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물론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의 양, 종류, 횟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마약 사범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법원도 상당히 엄단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출되는 마약의 양, 기간, 횟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권지용 씨 스스로가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다든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네.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다소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만 그만큼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거와는 달리 확연히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예. 반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그 강력경사셔서 이런 범죄 많이 수사하셨잖아요. 지금 변호사시지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보세요. 이선균 씨와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구속된 유흥업소의 여실장. 그 같은 여실장의 입에서 권지용 씨의 이제 마약 혐의 내용도 나온 건데 경찰은 이선균 씨와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네. 같은 유흥업소 여실장의 입에서 나온 건데 별개의 사건이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여기서 일컫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의미는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가 동시에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마약하진 않았다는 의미다. 지금 이선균 씨를 포함한 피의 내사자 8명 중에 3명이 입건된 상태인데 이들은 같이 마약을 투약했거나 직접적으로 마약을 주고받는 등 상당 부분 공모의 정황이 드러난 상황으로 보이지만 예. 권지용 씨는 그와 완전히 별개의 갈래로 사건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여실장 입에서 권지용 씨 이름이 언급됐다는 의미는 유흥업소와는 분명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유흥업소에 이선균 씨와 관련된 갈래뿐만 아니라 권지용 씨와 관련된 갈래가 별도로 있고 그와 같은 형태라면 또 다른 연예인과 관련된 또 다른 갈래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이 유흥업소가 연예인들이 다수 찾을 뿐만 아니라 이 유흥업소에서 마약 범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이 유흥업소가 일종의 마약 유통의 거점이었고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마약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유흥업소는 찾아가기만 하면 손쉽게 마약을 확보해서 투약할 수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권지용 씨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도 또 다른 갈래로 나올 수가 있고 이미 연예인들 이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관련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직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만 되지 않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인천지방경찰청 마약과 네네. 거기가 항만도 끼고 있기 때문에 예, 인천, 부산 마약 사건 많죠. 그래서 마약 수사 잘하는 맞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이 인천, 부산 쪽으로 많이 배치가 돼 있어서 그쪽 수사 잘합니다. 거기서 첩보 받고 인지수사해서 유흥업소 친 거잖아요. 네네. 쳤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네. 강남에 있는 고급 유흥업소를 수사하다가 이제 이런 이름들이 나온 건데 그 유흥업소 여실장의 입에서 권지용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진술이 나왔다. 근데 그 네네. 진술만으로 경찰이 입건하진 않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앞서 중요한 수사 협조가 가장 중요한 가명 사유이다 보니 여러 제보들이 이루어지고 마약 수사는 일파만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마약 수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폭 수사보다 어렵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조폭 수사는 수사를 시작하면 비교적 자백을 손쉽게 합니다. 피의자들이 어느 정도 그 내부에서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누군가가 책임을 또 안고 가기로 합의가 되면 그 합의대로 자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약 수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요한 수사 협조가 중한 가명 사유이긴 합니다만 그 제보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조건 가명을 받으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 제보가 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근거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즉
여러 인물들이 동시에 이와 같은 진술을 하는지 그 진술이 시기, 장소, 정황에 상당히 부합하는지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내역은 있는지 어디서 마약이 유입되어서 실제로 투약까지 이르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입건을 하거든요. 예. 나름대로 1차적인 근거는 밝혀졌다고 보고 물론 입건했다고 제가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일단 마약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건이 되었다는 의미는 나름대로 경찰이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예. 근거는 일응 찾아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유흥업소는 도대체 어떤 데길래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갑니까? 유흥업소 뭐 알려지긴 저도 그 유흥업소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네. 뭐 1%만 출입할 수가 있다. 뭐 템포라도 차원이 다르다.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회원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많은 비밀에 해당할 만한 논의가 오고 갈 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이 된다는 정황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지 예. 않을까. 유흥업소 전반에 대한 수사도 마약 수사와 별개로 병행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물론 뭐 유흥업소 일각에서는 회원제 아니고 뭐 그 정도 뭐 최고급의 그런 거 아니다라는 뭐 반박도 네, 나오고 아무튼,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분 역시 좀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네네.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이선균 씨 얘기로 이어지는데 경찰 관계자가 향정신성 의약품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성균 씨 혐의는 향정이다. 실제 마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향정신성 의약품, 의료용 진통제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약 의혹의 광고계 움직임도 상당히 발빠릅니다. 통신사 교육용 콘텐츠 배후 전혜진 씨와 부부 동반 광고 중단됐고 건강식품 광고 이성균 이름이 삭제됐고 유튜브가 비공개됐습니다. 광고 중단 모델 교체 논의 거액의 위약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